근데 그게 아니라 염승환 이사처럼 지난해 하반기에는 2차전지 안 사고 2차전지 한껏 오른 다음에 등달아서 뭐 2차전지 걱정은 뭐 연예인 걱정이라고 하면서 그때는 또 막 사라고 엄청 떠들고 이제 와서는 또 조정 오니까 조정 오는 대로 투자하기 안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전문가인가요 이게 그리고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는 사람의 조언인가요 이걸? 주린이일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잘못 배우신 분, 또 올바른 접근법을 알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이 어쩌면 그 좀 첫 번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야기 좀 드려볼게요. 최근 6거래일간 시장에 있었던 일 하면서 지난주 초에는 실적 발표 여파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밸류에이션 정상화, 퍼5까지만 땡기자라고 하며 올리고 JYP, YG 실적이 너무 싸니까 모두 하이브를 보며 맞춰보자고 하다가 미국향 화장품 인디 브랜드가 조선미녀, 파마리서치의 리주대한 매진을 외치면서 떡상하더니 지난주 후반에는 반부문, 반도체 부문 온다 뭐 이런 뜻인가 보죠. 모든 수급에는 반도체로 몰리고 업황콜을 모두 얘기하면서 빠져도 금양을 떠나셨으니 2차전지는 시자는 분위기이고 의료 AI는 방송 나왔으니 이제 셀러운으로 바뀌고 오늘 들어선 그래도 근본은 2차전지지라고 하면서 띄우고 주말 새 오른 조선 성과를 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변압기 수출 데이터로 변압기들이 떡상하고 엔터는 어느덧 옛 주식이 되어버림. 대충 기억나는 것만 적어봤는데도 혼란함. 주식하기 더럽게 어렵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온갖 이슈들을 그날 따라가는 투자를 하면 더럽게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어렵게 투자해서 수익이 잘 나면 좋은데 오늘은 반도체 뜰 것 같다 그래서 막 들어갔다가 반도체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오른다 하니까 실제로 큰 흐름에서 보면 지금 반도체 찍고 올라가긴 할 거거든요. 주가는 또 선반영에서 먼저 움직이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슈가 계속 바뀌면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날 이슈를 계속 바꿔가면서 증권사들이 이제 기관들이 모멘텀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 말 믿고 오른다 해서 이제 막 오를 때 들어가면 단기적으로라도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사실 물려버리고 잘 모르고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 날이 되면 오늘은 뭐 화장품이 오른다. 그 다음 날은 또 뭐 바이오가 오른다. 뭐 엔트가 오른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계속 종목 백화점이 되고 상대적으로 좀 높은 가격에 물려버리는 현상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갖고 의미 있는 수익을 못 내요. 손실 보기 십상이고요. 더럽게 어려워서 수익이라도 잘 나면 좋은데 이렇게 해갖고는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수익을 못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런 식의 투자하시는 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슈를 다 따라가면 내가 되게 많이 아는 것 같고 시장의 흐름도 잘 추적하는 것 같고 되게 똑똑해지는 것 같고 예를 들어 3프로TV나 다른 시한방송들 보면서 계속 팔로우 하면서 2년, 3년 지나고 가면 막 이런 거에 관해서 풍으로 막 읊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이 나냐고요. 안 난다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 3프로TV 보고 수익 나냐고. 종목 백화점 되기 십상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투자 수익을 못 낸다는 겁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텐데 지난해 2차전지가 조정받고 있을 때는 2차전지 그거 뭐 지금 살 필요 없다. 뭐 팔아라 뭐 이런 이야기 했다가 얼마 전에 한 두세 달 전부터 이제 막 2차전지 막 한참 끌어오르고 나서 주가 상당히 오르는 상태에서는 2차전지 뭐 걱정하는 것은 뭐 연예인 걱정하는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 아닌가요? 근데 며칠 전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박세익 전무하고 같이 나왔던데 에코프로 지금 사야 한다. 뭐 OX 이렇게 판들게 하니까 X를 들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보니까 2차전지 이제 뭐 상당히 많이 올라서 뭐 이 가격 조정 올 것 같고 상당히 뭐 밸류 부담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2차전지 섹터 자체에 대해서 또 지금은 투자하는 걸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갈팡질팡하면 수익이 나겠습니까? 지난해 뭐 전화 박순혁 이사가 그렇게 비중 실어서 투자하라고 할 때 그때 비중 실어서 투자해놨던 사람들은 뭐 한 달, 두 달 안에는 뭐 수익이 안 났을지 모르겠지만 뭐 일정한 존버의 기간을 거치고 나서 지금 얼마나 큰 수익이 났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났을 거거든요. 얼마 전에도 조정 왔죠. 근데 2차전지 섹터라는 그런 구조적인 그 섹터에서 좋은 종목들 골라서 투자한다고 하면 조정 올 때 뭐 오버슈팅 할 때 제가 뭐 한 20-30% 범위 안에서 좀 현금 여력이 없거나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줄이시고 현금 여력을 조금 한 20-30% 정도 확보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드렸잖아요. 구조적 성장주는 그렇게 투자하시면 돼요,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염승환 이사처럼 지난해 하반기에는 2차전지 안 사고 2차전지 한껏 오른 다음에 등달아서 뭐 2차전지 걱정은 뭐 연예인 걱정이라고 하면서 그때는 또 막 사라고 엄청 떠들고 이제 와서는 또 조정 오니까 조정 오는 대로 투자하기 안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전문가인가요, 이게? 이게 그리고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는 사람의 조언인가요, 이걸? 자기 나름대로는 되게 뭐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서 열심히 뭐 요약해서 자기는 뭐 이렇게 설명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영업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가 속한 증권사를 대신해서 영업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장담하건대요. 염이사 같은 분은요. 주식 투자 할 줄 모르신 분입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을 계속 따라다니냐고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수익 못 내요, 여러분. 3프로TV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도 사실 비슷합니다, 사실은. 주식 투자의 고수가 아니라고요, 저런 분들이. 주식 투자는요, 그냥 성장하는 섹터에서 좋은 기업들 골라서, 그리고 그 회사가 10년, 20년 잘 성장할 것 같으면, 큰 흐름에서, 물론 그때 기업이 조금씩 바뀔 수 있고, 비중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기업들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염승환 이사가 그때 뭐 반도체 삼성전자 막 오를 때, 삼성전자 7만원, 8만원 할 때도 뭐 9만원, 10만원 간다고 떠들 때, 그런 말에 혹해서 사고, 태조 이방원 이야기할 때, 방산업체에 투자했다가 또 방산업체 올랐다가 또 꼬꾸라질 때 또 물리고, 조선업 간다고 할 때 조선업 올랐다가 또 그때 잠깐 수익 나는 것 같았는데 또 물리고, 그리고 2차전지와 관련해서도 저렇게 갈짓자 행보로 왔다 갔다 할 때 저분 말대로 저런 식으로 투자했다 그러면 수익이 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좀 날지는 몰라도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되는 큰 수익이 나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선대인TV에 올라있는 영상을 찾아서 보여드립니다. 이것도 뭐 일부는 제가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죠. 2차전지 투자를 본격적으로 한 건 2019년 한 하반기부터 했고요. 그때 뭐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이 바람 불면서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 정말 그때 염가로 2차전지 종목들 많이 사모았죠. 보세요. 2020년 1월에 이 영상을 찍었다고요. 7년 후 반도체보다 더 커질 산업 20년 큰 장이 온다. 20년 전 삼성전자를 놓쳤다면 여기에 투자하라. 3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지금 이야기랑 다른 게 있나요, 여러분? 다른 거 전혀 없죠? 지금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7년 후가 이제는 3, 4년 후로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도 10년, 20년 투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20년, 30년 동안 삼성전자가 한국 산업을 먹여 살려오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삼성전자를 지금 시점에서 사는 것보다는 향후 20년 동안 삼성전자처럼 커질 산업 사라 이 말씀 드린 거 아닙니까? 그때 3년 전에도 같은 이야기 했고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2021년 12월에도 이 이야기였어요. 2022년은 2차전지 실적 빅뱅 폭발의 원년 투자하기 좋은 세 종목. 소개한 종목이 이제 코스모 신소재, 대범마그네틱, 엠플러스인데 사실은 엠플러스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뭐 성과가 좋은 건 아닙니다. 이때 어쨌거나 코스모 신소재는 대략 한 4만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전 4배 이상 올랐고요. 그때 대범마그네틱 소개했을 때가 3만 한 3천원 이 무렵이었는데 뭐 부자 간에 그 대주주 간의 갈등 문제로 이제 주가가 많이 망가져서 그렇지 사실 이것도 9만원 가지 않았습니까? 거의 2.5배 올랐거든요. 그때로부터. 그리고 엠플러스 같은 경우도 한 12,000원 정도에 소개했거든요. 이게 저희가 소개하고 나서 한 달 내에 거의 27,000원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2차전지 실적이 계속 크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제가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의 시간이라는 책을 펴냈을 때 그 뒤에 그 사부에서 2차전지 산업이 앞으로 많이 커질 거니 여기 투자하라고 이야기했고
예, 달란트 투자에 나가서 이 주식 사놓고 딱 3년만 기다리세요. 뭐 틀림없이 부자 됩니다. 사실 뭐 틀림없이 부자 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을 텐데 하여튼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3년 동안은 투자하시라 이야기했어요, 이걸. 지금 하는 이야기랑 비슷해요. 예, 그때 제 말 제대로 들었던 분들이라면 지금 수익 많이 났을 거고, 저의 방송 내용을 무시했던 분들은 좀 배 아프겠죠.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 해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따라 투자하신 분들이 수익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여러분? 예,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익이 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운 방식이겠어요? 쉬운 방식이겠어요? 예,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때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이 다른 그런 거 따라다니면서 투자하는 게 쉽겠어요? 이거 투자하는 게 쉽겠어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투자하는 게 어렵다니까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익이 안 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메가 트렌드로 성장하는 산업 흐름을 계속 추적하면서 그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똘똘한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긴 호흡으로 투자하면 수익이 계속 쌓인다고요. 계속. 그 단적인 예가 저 아닙니까? 제 연구소의 큰백에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해서 그동안의 수익이 얼마나 났는데요. 제가 그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방송 했고요. 2022년 지난해 연말에도 이 방송 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2차전지 투자해서 5년 후에 빚 없이 집 사라고 약간 선정적인 제목까지 달아가면서 여러분들 제발 이때 사실 조정 많이 와서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이때. 근데 이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어쩌면.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뭐 이제 강흥보 대표라는 분이 2차전지 3년 장기 투자하면 50% 급락 나올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뭐 전화 배터리 아저씨가 이야기한 거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제 아까 이 채널에서 막 세워서 또 이제 영상을 만들어 놨던데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계속 2차전지 산업이 성장하는 거 봐왔고 앞으로도 계속 가파르게 성장할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고요. 예, 정말 똘똘한 종목들 반토막이 왜 납니까? 지금보다 또 몇 배 더 오를 수도 있는데요. 예.